감염병, 전염병, 또 미생물과 사람과 환경의 상호관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감염과 전염병,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유사하지만 좀 다르죠. 우리가 포괄적으로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피라미드 모양으로부터 살펴보시면 병원체가 들어오면은 제일 밑에는 감염이 성립이 안 되는 환자들이 있을 것이고, 환자가 아니죠. 아예 증상이 시작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병원체는 들어왔지만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 위에 경증, 중증, 가장 피라미드 상층부는 사망까지 이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감염이라는 것은 병원체가 들어와서 증상이 있든 없든 체내에 존재하는 것을 증상이 있든 없든 감염이라고 합니다.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가 들어와서 우리 조직을 파괴하고 인체에서 증상이 나오는, 열이라든지 증상이 나오는 경우에 병리 현상이 있는 경우를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와 같이 인플루엔자처럼 사람 간 전파가 빨리 되는 것을 이제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이 감염병 중에는 전염이 쉽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소에 의한 파상풍이라든지 뭐 포도상균 식중독처럼 사람 간 전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해서 과거에는 전염병이라고 얘기했지만 전염이 잘 되지 않는 감염병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감염 또는 감염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봉사 나가시게 되면 항상 이 환경 내에 존재하는 사람과 미생물, 또 매개체, 모기나 찐드기가 되겠죠. 이 상호 간의 작용, 사람과 미생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감염병이 성립된다. 그래서 이것을 감염병 3대 인자라고 하고, 중간에 벡터가 되는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모기나 찐드기와 같은 벡터까지 다 고려하면 4가지 요인이 되겠죠. 사람 요인에서는 연령, 성, 뭐 여러 가지 유전 질환 이런 게 있고, 미생물은 바이러스, 세균, 진균, 원충 4가지가 있죠. 환경은 지금 온도와 습도, 여러 가지 주거 환경, 대기 오염, 음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감염병 성립에 있어서 감염 사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감염 사슬은 체인 오브 인펙션인데, 여기 보시면 하나의 서클로 돼 있죠. 우선 감수성이 있는 숙주, 병원체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 뭐 어린이, 고령자, 만성병 환자는 더 취약하겠죠. 미생물이 들어오면 미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소가 있습니다. 레저버가 있고 미생물이 나오는 출구가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비말 감염, 접촉 감염, 접촉도 직접 간접 접촉이 있고 매개체 감염이 있고, 또 이것이 그 감성 숙주에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느냐, 호흡기로 들어오느냐, 피부로 들어오느냐, 요록의 점막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감염 사슬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감염병을 이해하시면 상당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과 감염 관리는 이 감염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감염 사슬 끊기가 이제 감염 예방 및 관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숙주로부터 병원소, 병원체, 또 출구, 감염 경로, 또 감염 병원균이 들어오는 입구가 있겠고, 또 발병이 되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는 일종의 이 서클이 형성이 됩니다. 계속 이런 그 순환이 되면 유행이 계속 되겠죠. 감염 전파 경로를 알아야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접촉에 의한 뭐 만지거나 악수하거나 키스하거나 성관계, 이 비말 전파도 직접 전파입니다. 그다음에 간접 전파라는 것은 음식이나 혈액, 조직, 장기 이런 환경 오염에 의한 그 표면 오염에 의한 전파, 또 매개체, 모기, 진드기에 의한 전파, 또 공기 전파, 에어로졸 전파, 이것도 이제 간접 전파에 해당되겠죠. 감염병의 결과라는 것은 노출이 돼서 감염이 돼서 증상이 나와서 그 중에 일부가 중증으로 투병하게 되고 일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연 경과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점차 그 사람의 숫자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병한 사람 중에서 돌아가신 분을 증례 치명률이라고 하고, 병원체가 들어와서 그 중에서 돌아가신 분을 증상이 있든 없든
전체 숫자에서 돌아가신 분을 감염 치명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병원체에 따라서 무증상으로 가는 경우와 증상으로 가는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제일 위에 있는 폴리오, 소아마비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1000명 중에 1명만이 증상이 나옵니다. 증상이 나와도 상당히 심하죠. 대부분은 무증상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밑에 광견병 같은 경우는 오소리나 너구리 광견병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동물에 물렸을 때, 개에 물렸을 때 광견병이 발병되면 이건 거의 99% 이상 증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치명적이죠. 그리고 잠복기도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잠복기가 2에서 14일이면서 평균 5일이다 이렇게 나오듯이 병원체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독감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하루 내지 3일입니다. 굉장히 짧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른 뭐 HIV, 에이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A형 감염 경우도 14일에서 50일로 상당히 긴 편이죠. 식중독 같은 경우는 대개 살모넬라 식중독 최근 뭐 여름에 많은데 6시간 내지 48시간으로 좀 많은 짧은 편입니다. 이 미생물 요인에 있어서도 이 미생물마다 독성이 강한 경우가 있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병원성, 패소제니시티, 병독성, 비룰런스 사실 일반적으로 이거 구분 안 하고 그냥 병원성, 병독성 차이 없이 쓰는데 병원성이라는 것은 숙주 방어 기전을 압도해서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니까 병원성이 높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발병이 많이 되는 거죠. 병독성은 걸렸을 때 그 병원성이 높아서 언제나 질병을 유발하는 병독성이 강하다. 상당히 이제 병원성과 병독성을 그냥 교차해서 쓰긴 하는데 밑에 보면 우리가 뭐 황색포도상구균, 뭐 대장균 이런 건 병원성이 이제 강하다고 볼 수 있고 물론 병원성이 낮은 대장균도 있지만 이 병원체마다 이 병원성, 병독성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요인에 있어서 이 최소 감염량 우리가 뭐 바이러스 한두 마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발병하지 않습니다. 기침재채기를 하는데 코로나19 환자로부터 바이러스 한 마리가 들어왔다. 눈 점막에, 코 점막에 묻었다. 발병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최소 감염량, 미니멀 이펙티브 도즈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호흡기 바이러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숫자의 바이러스 숫자로도 감염되는 것이 라이노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사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겔라, 이질 같은 경우는 뭐 10마리, 100마리만 있어도 발병을 합니다. 그렇지만 콜레라는 억 마리 정도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최소 감염량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 숙주 요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나이와 또 유전적 소인 영양 상태, 스트레스, 임신 이거에 따라서 감염병에 취약하거나 또 강하거나 젊고 건강한 사람 잘 안 걸리죠 병에. 그렇지만 영유아, 고령자, 임신부, 암 환자, 뭐 영양결핍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가 감염에 취약합니다. 이런 이 인체 요인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이 숙주 사람 요인을 알았을 때 우리가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자, 뭐 인체 내 미생물이 들어왔을 때 일단 집락화가 되고 증식이 되고 조직을 침투해서 파괴시키고 전신에 퍼지고 사망하거나 회복하거나 일부는 만성병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 중에 우리 몸에서는 또 아주 정밀한 방어 기제, 호스트 디펜스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면역 방어 체계는 3단계로 돼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피부와 점막과 우리 물리적으로 우리 몸의 표면을 싸고 있는 물리적 장벽입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면역 점막에서 나오는 이제 항체도 있을 것이고 항균 물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점막에 있는 정상적인 세균들이 병균들을 차단합니다. 2차 방어선은 피부나 피하 점막 밑에 있는 탐식세포, 또 보호체, 여러 가지 염증 반응 물질, NK셀 이런 것들이 2차 방어선입니다. 이걸 합쳐서 innate immunity, 자연 면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 빨간 거는 이제 능동 면역인데 이것은 이제 병원균에 스페시픽합니다. 특이하게 작동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1일에서 7일 정도 걸리고 이 3차 방어 기제는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B림프구, T림프구. 그러니까 B림프구는 항체를 만들어서 병원체를 무력화시키고
T림프구는 이 병원체를 직접 공격해서 파괴시킵니다. 이 3차 저지선이 능동면역, 어댑티브 임뮤니티고 가장 강력한 방어 체계입니다. 특히 가장 강력한 그 방어 체계는 이 능동면역, 체액면역과 세포면역인데, 체액면역은 B림프구입니다. 항체 생성을 하는 것이고,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맞춤형으로 B림프구가 항체를 만드는데 보통 7일째부터 나타납니다. IgM이 먼저 나타나고 또 IgG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나타나고, 대개 2, 3주 되면 대부분 항체가 생성이 됩니다. 이 항체가 병원균을 강력하게 중화시켜서 방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면역은 T림프구인데, 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합니다. 이걸 사이토톡식 T림프구, 그러니까 세포 독성 T림프구라고 하는데, 이것도 강력한 방어 체계죠. 그래서 체형 면역과 세포 면역이 협동으로 우리 몸을 방어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요인입니다. 환경 요인은 우리 지구 생태계에 있어서의 기후 변화, 산림 파괴, 도시화, 여러 가지 온도, 습도 변화가 많고, 최근에 하는 지구 온난화가 있고, 도시에 집중이 되고, 도시 교외에는 굉장히 슬럼화되고 환경 오염이 심합니다. 그리고 또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대도시의 그 주거 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것들이 감염병이 퍼지기 좋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동남아 가면 댐을 건설하면서 환경 폐해를 하고, 산림도 파괴하고 벌채하면서 이런 야생동물 서식지도 파괴하고, 또 이 댐의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 벡터들이 또 서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늘게 됩니다. 쉬스토조미아시스, 말라리아, 댕기, 이것들이 다 그 물에, 고인 물에서 장구벌레가 그 말라리아, 댕기 같은 경우는 모기 서식지가 돼서 이게 늘게 되겠죠. 그와 같이 이 환경 변화, 상당 부분 사람들이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환경 변화로 인해서 가장 많이 느는 것이 식중독입니다. 환경 변화로 온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 식품 매개 전염병이 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기나 찐득이 매개 전염병. 최근에 나오는 지카, 치kungunya 이런 것들, 말라리아, 댕기 다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SFTS, 스크럽 타이프스, 찐득이 매개병 늘고 있지 않습니까? 모기가 늘게 되면 웨스트나일, 댕기, 치kungunya, 지카, 이것들이 최근에 다 늘고, 이거 대륙 간의 확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이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람과 미생물과 환경, 이 세 가지 요인을 항상 생각하시고, 또 원헬스, 환경 보존이라는 환경 파괴를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정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핵심은 사람, 미생물, 환경 세 가지 요인이 감염병 성립 요인이고, 이 각각의 요인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